안녕하세요. 리치고의 김기현입니다. 자, 오늘 방송 또 굉장히 좀 중요한 방송인데요. 수급 데이터와 이 거래 동향 데이터가 주간으로 나오는 게 있는데 이거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일단 급브레이크가 걸렸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후진 기업까지 들어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수도권에 지금 매매나 전세 모든 거래량이 지금 뚝 떨어졌습니다. 네, 뚝 떨어졌고 수급도 지금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지난주에 살짝 급브레이크가 걸려서 일단 급제동이 좀 걸렸다. 이런 말씀을 제가 좀 드렸더니 이거 뭐 휴가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왜 여름철 휴가를 고려하지 못하느냐. 네, 이런 말씀을 좀 주셨는데 자, 제가 정확하게 팩트 체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매매 이 수급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보시면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던 21년도 기억나시죠? 자, 이때도 보시면 6월달, 7월달 계속 올라가죠? 언제까지 올라가요? 8월 중순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8월 한 22일 정도까지는 계속 뜨겁게 시장이 유지가 됩니다. 여름 휴가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네, 상관이 없죠. 팩트 맞죠? 자, 그 다음 또 언제였냐면요. 23년. 네, 작년에 반등 들어왔을 때도 똑같습니다. 자, 이때도 7월, 8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올라가죠? 자, 무슨 얘기예요? 일부 분들이 이거 휴가인데 왜 휴가를 감안을 못했냐? 뭔가 이제 반박을 할 때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이렇게 반박을 좀 하셔야 되는데 그냥 본인 뇌피셜만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정확한 팩트는 뭐예요? 휴가가 상관이 있다 없다? 휴가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게 데이터로 팩트가 체크됐고요. 자, 보시면 서울의 지금 매매 수급이 계속 올라가다가 언제 멈췄어요? 예, 정확하게 7월 21일 그리고 7월 28일 제가 이제 방송했을 때가 7월 28일 날짜 돼 있죠. 딱 멈췄어요. 계속 올라가다가 딱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신 데이터가 나오는데 뭐예요? 떨어졌죠? 네, 그래서 지금 급브레이크가 걸렸다. 이게 언제랑 똑같아요? 예, 21년 8월 그 다음에 23년 8월 물론 날짜가 조금씩 달라요. 뭐 중후반에 보통 꺾였는데 데이터 보겠습니다. 8월 4일 8월 초부터 지금 꺾이기 시작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서울에 지금 급브레이크가 걸리고 이제는 다시 수급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빨간 선 있죠? 빨간 선이 뭐냐? 매수자 많음입니다. 매수자 많으면 어떻게 됐어요? 꽤 많이 떨어졌죠? 무슨 얘기예요? 집을 사려고 알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줄었다. 자, 반대로 이 파란색 매도자 많으면 어때요? 다시 많아졌죠? 매도자 팔려고 하는 사람 많아지고 사려고 하는 사람은 감소하고 그러면서 수급이 8월 초부터 훅 꺾인 겁니다, 지금. 그쵸? 그러면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9월, 10월 달부터는 지금보다 아마 더 꺾여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제가 말씀드렸던 스트레스 DSR이 7월 달에서 9월 달로 변경이 되면서 제가 상중하저 이 전망을 바꿨죠. 7월에서 9월로. 그래서 변곡점이 9월 달에 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지금 데이터를 봤을 때는 9월이 아니라 8월 달에 이미 변곡점이 시작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자, 인천을 보겠습니다. 자, 인천은 어때요? 예, 인천은 조금 올라갔어요. 네, 조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인천은 매매 수급이 아주 살짝 좋아졌고요. 자, 경기도 같은 경우를 보면은 경기도는 꺾였습니다. 네, 경기도도 매수자 많음 줄고 매도자 많음 늘었죠? 그래서 서울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누가 제일 많이 꺾였어요? 예, 서울이 제일 많이 지금 꺾였습니다. 자, 여기서 좀 더 데이터를 좀 더 자세하게 지역 세분화를 해서 강남과 강북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저번 주만 하더라도 강북은 그래도 괜찮았죠. 근데 강북도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왼쪽으로 가고 있죠. 자, 강북도 뭐예요? 수급이 지금 꺾였습니다. 그 다음에 강남이 이게 이제 왼쪽으로 더 많이 갔죠? 움직임 폭이 더 크죠? 강남이 더 꺾였습니다. 그래서 강남은 지금 2주 연속 꺾였고 강북은 지금 1주차 꺾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상황들을 봤을 때 이때서부터 수급이 이렇게 꺾이고 나잖아요. 그러면은 한 두세 달 지나면 어떻게 돼요? 그때서부터는 이제 가격이 더 이상 올라가지를 못하거나 아니면 내려갈 수가 있는 거죠. 지금의 24년의 부동산 시장의 지금 단기 반등은 거의 이제 꼭지 정도에 지금 도달했다라고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서 다른 지역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많이 움직인 지역이 있죠. 예, 경북입니다. 그래서 경북이 매매 수급이 되게 좋아졌죠. 23년 9월 달 이후로 굉장히 많이 좋아졌고요. 제주도 같은 경우도 오른쪽으로 많이 움직였죠. 근데 보니까 역사적으로 봐서 여전히 높진 못하죠. 그다음에 경북도 마찬가지로 아직은 뭐 이 정도로는, 근데 여기서 좀 더 뭔가 에너지가 붙으면 좋아질 수 있죠. 그다음에 이제 강원도도 지금 오른쪽 위로 올라가고 있죠. 계속 매매나 전세나 지금 조금씩 상황 괜찮아지고 있고, 제가 앞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말씀드렸던 울산 같은 경우는 어때요? 네, 매매 수급 고만고만하지만 요 근간인 전세 수급이 지금 계속 높아지고 있고, 전세 수급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곳이 어디냐? 바로 울산입니다. 그래서 이 울산에 대해서 좀 더 내 집 마련 언제 하면 좋을지 관심 있으신 분들은 리치고 멤버십 가입하시면 제가 지역별로 내 집 마련 언제 하면 좋을지까지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니까 멤버십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 충북 같은 경우도 오른쪽으로 지금 움직였죠. 전북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대구랑 세종은 어때요? 여전히 밑으로 왼쪽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죠. 무슨 얘기예요?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서 지금 가장 안 좋은 데가 대구랑 세종이다. 대구 어때요? 전세 수급도 꺾이고 매매 수급도 안 좋아지고 있죠. 세종 같은 경우는 어때요? 여전히 매매 전세 수급 별로입니다. 그래서 대구와 세종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시장이 전세 시장과 매매 시장이 안 좋은 두 지역이고요. 그 다음 안 좋은 데가 어디예요? 부산입니다. 부산. 그 다음에 이쪽 왼쪽에 있는 지역들 전남과 광주는 뭐예요? 매매 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은 겁니다. 그나마 위에 있으니까 전세 시장은 그나마 나쁘진 않은 거죠.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 있고, 이런 데가 지금 서울. 서울이 제일 좋고, 요 위에 있는 지역들, 울산, 전북, 강원, 이런 지역들은 뭐예요? 향후에 입주 물량만 없다라면 앞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아주 높은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수급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래량 데이터를 볼 텐데요. 정확하게는 거래량이 아니고 거래 동향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거래량 데이터로 이게 반영이 되는데 수급 데이터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에요. 자, 보세요. 서울 꺾였죠? 왼쪽으로 가죠? 무슨 얘기요? 매매 거래량 줄었다. 경기도 왼쪽으로 밑으로 가죠? 매매 거래량, 전세 거래량 둘 다 꺾였다. 인천 왼쪽으로 가죠? 무슨 얘기요? 매매 거래량 꺾였다. 지금 분위기 제일 좋은 수도권 이 지역들이 거래가 지금 감소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서울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감소했는지. 자, 보이시죠? 이렇게 올라가다가 지금 이렇게 뚝뚝 떨어졌는데 이거를 제가 23년부터 볼게요. 자, 그러면 어때요? 좀 더 가까이 보이죠? 이렇게 지금 거래가 2주 연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23년 연말 1월 달에 바닥 찍고 올라가던 거래가 어떻게 돼요? 2주 연속 지금 꺾이고 있습니다. 2주 연속 꺾이는 거는 처음입니다. 24년에 지금 처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매매 거래가 지금 2주 연속 꺾이고 있다. 전세 거래도 더 이상 늘지 못하고 있죠. 자, 경기도 같은 경우는 어때요? 경기도도 2주 연속 꺾이고 있고요. 전세도 2주 연속 꺾이고 있습니다. 자, 인천 같은 경우도 지금 거래가 2주 연속 매매 꺾이고 있죠. 전세도 고만고만 하고요. 자, 그래서 이거를 놓고 보면 뭐냐? 9월 달에 지금 변곡 시험이 나타날 거라고 전망을 한 바가 있는데 이게 지금 8월 달에 이미 변곡이 시작이 됐다. 그래서 수급도 안 좋아지면서 지금 거래 동향까지 안 좋아지고 있는다. 거래 동향이 안 좋아지면 뭐예요? 거래가 줄어드는 거죠. 자, 여기 이제 9월 달은 뭐가 있어요? 스트레스 DSR 2차가 시행이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보다 수요가 더 줄고 거래는 더 줄어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9월 달, 10월 달부터가 본게임이다. 그리고 이게 완만한 하락으로 갈지 급격한 하락으로 갈지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다른 요인들,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많은데요.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되는 거고, 또 이럴 수 있죠. 제가 진짜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아니 23년, 24년에 부동산 시장에 반등을 만든 게 정부의 비정상적인 지금 부양정책이잖아요. 평상시에는 거의 볼 수 없었던? 그런데 이거를 또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9월 달에 변곡점 나타나서 다시 이제 하락이 한 10월 달부터 나타나요. 근데 25년 1, 2월 달에 또 정부가 또 부양책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또 틀리겠죠. 자, 그런데 그러기가 저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자, 24년엔 뭐가 있었어요? 24년에 총선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시장이 무너지지 않게끔, 그리고 부동산 PF 문제가 정리가 안 됐잖아요. 근데 이제는 부동산 PF 문제도 정리를 하겠다라고 한 거고, 더군다나 이제는 정부도 곳간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24년 9월, 10월 달부터 아마 지금 이렇게 수급이 꺾이면은 9월 중순, 그러니까 추석 지나고 나서부터 아마도 10월 달부터는 가격이 다시 아마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10월 달부터 뭐가 있어요? 바로 입주가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합니다. 올해 24년에 반등장이 셌던 이유 중에 하나는 신생아 특례도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인당 5천만 원이던 증여세 비과세 한도를 결혼해? 그러면 이거를 인당 1억 5천까지 증여를 해도 세금 한 푼 없이 아파트를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두 사람 합하면 3억입니다. 이것만 해도. 여기에 또 뭐가 있었어요? 바로 엄청난 공급 절벽. 24년 1분기, 2분기, 3분기는 공급이 거의 없었다니까요. 2010년 이후로 처음으로 분기단 입주 물량이 5천 채가 안 됩니다. 엄청난 공급 절벽이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뭉쳐서 지금 반등장을 만들었던 건데 이제는 뭐예요? 상황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라는 거. 자,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24년 10월 달부터는 가격이 아마 하락 쪽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상당히 저는 꽤 높다. 이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한번 데이터를 보도록 하시죠. 자, 그리고 요 강원도 같은 경우도 지금 거래가 굉장히 많이 줄었죠. 강원도도 전달 대비해서 매매 전세 굉장히 많이 줄었고요. 그다음에 울산 같은 경우는 어때요? 울산도 지금 매매 거래 꽤 줄었죠. 그다음에 전세 거래도 꾸준히 조금씩 감소하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뭐 대구나 광주나 전남이나 이런 데들은 뭐 왼쪽으로 가고 있죠. 거래가 지금 처참한 겁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들은 진짜 거래가 없는 이런 안 좋은 지역들. 세종과 대구 같은 경우는 거래마저 매매주세 거래마저 둘 다 떨어지고 있죠. 자, 그래서 지금 한 2주 정도 지금 7월 말 8월 초부터 분명히 시장 상황이 뭔가 바뀌고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9월 달에 스트레스 DSR, 10월 달부터는 입주 물량까지 꽤 많아지면서 시장 상황이 다시 하락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 물론 여기에 또다시 정부가 25년 초에 또다시 부양정책을 펼치면 또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런 것들이 바뀌면 이제는 저도 훨씬 더 능동적으로 제가 대처를 해서 제가 단기적인 흐름도 잘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자, 관건은 뭐냐면 자, 이거는 제가 그림을 좀 그리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현재 이제 서울 부동산 시장을 매매 가격 차트로 그리면 아마 요 정도 될 겁니다. 지금 물론 지역에 따라서는 전고점을 돌파한 지역도 있고 아닌 지역도 있는데 평균 정도는 지금 요 정도란 말이에요. 지금 딱 요 정도. 여기가 지금 현재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사도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지금 계속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겠죠. 근데 저는 이게 이렇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제 뷰인 거죠. 요런 식으로 지금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자, 만약에 여기서 사고 여기서 사요. 그럼 어떻습니까? 내가 산 가격보다 더 밑으로 떨어지는 거죠. 더 밑으로.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단기 반등이 나타나지만 지금 사는 건 제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뭐예요? 이렇게 될 거를 지금 생각하지 않고 현재 지금 가격만 오르는 거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 이제 모든 게 다 밝혀질 겁니다. 모든 게 다 만천하에 드러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1번으로 갈지 상승할지 2번으로 갈지에 따라서 뭐다? 최근 몇 개월 동안 아파트를 사시는 분들의 운명이 갈리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데이터에 기반해서 지금은 여전히 상당히 가격이 지금 비싸서 사기 힘들 만큼 고평가가 되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가 매수 신호를 제가 드리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때 내 집마를 하신 분들을 제가 무슨 투기꾼이나 이런 걸로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안타까울 뿐이에요. 왜냐하면 원래는 사기 힘들었는데 정부에서 특례 보금자리론 그다음에 신생아 특례 거기다가 증여세 한도까지 높여가면서 집을 사라고 등 떠미는데 어떻게 지금 당장 집이 필요하신 분들이 안 사고 배기겠어요. 하지만 내 집에 대한 의사결정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한번 샀다 하면은 그냥 10년, 20년 뒤에 파는 게 아니라 30년, 40년 뒤까지 내가 갚을 생각을 하고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쌀 때 무릎 밑에서 사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누누이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제 진정성에 대한 오해는 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원하는 거는 데이터에 기반해서 합리적인 그런 의사결정을 하셔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인생 잘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저는 앞으로도 데이터에 기반해서 많은 분들 내 집 마련과 부동산 의사결정 잘 하실 수 있게끔 부동산 그런 내비게이션으로서의 역할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